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박쥐나무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라서 저도 이 꽃을 그리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꽃이고 지나쳐도 관심조차도 없던 그런 꽃이었는데 이 야생화 꽃을 보면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꽃보다는 눈에 띄지 않고 자세히 봐야지 겨우 보일 것 같은 그런 꽃들에게 더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단풍 박쥐나무 꽃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제주의 매력 덩어리라네요. 박쥐나무 꽃 또는 박쥐나물, 개박쥐나물 뭐 이런 표현도 하는 거 보니까 나물도 어릴 때는 먹는 것 같아요. 나뭇잎 모양이 마치 펼쳐진 박쥐 날개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박쥐나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여린잎 5월 단오전에는 어떤 도풀도 새싹을 다 먹을 수 있고 잡초도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단오전에는 어린 것들은 독이 없나 봐요. 오늘 이 개박쥐나무 꽃을 그릴 때 콕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나뭇잎이 아주 특이한 인맥인데요. 나란히 인맥이나 아니면은 지그재그로 나가는 그런 느티나무 잎 같은 그런 잎이 아니라 이거는 그물맥이라고 연꽃 잎이나 또 그 밖에 뭐라고 할까요? 취나물 중에서 둥근 취나물 뭐 이런 나뭇잎처럼 자세히 보면 그 시작점이 점 하나로 시작해서 방사형으로 나와서 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사형으로 인맥을 그리고 또 그 인맥에서 다시 또 지그재그로 인맥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생화 꽃을 그리다 보면은 사물을 볼 때 슬쩍슬쩍 본다든지 대충 본다든지 후루룩 하고 지나쳐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거나 소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콕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꽃의 특징인데요. 이 꽃은 흰색 꽃이 많대요. 그런데 저는 흰 바탕이라 보랏빛을 머금고 있는 그런 색깔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생화를 그리듯 그림을 그릴 때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베껴 그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모습을 변형하지 않는 그런 범주에서 그리는 이의 심상에 푹 젖었다 나오는 것이니까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좀 더 있는 모습보다 예쁘게 또는 가련하게 또는 하늘거리게 또는 더 아름답게 그리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게 작가의 마음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화가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 한 번 콕 짚고 넘어갈 부분이 꽃의 얼굴이에요. 꽃의 얼굴을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는 법을 강조했고요. 옆으로 보이는 모습,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 못다 핀 꽃 모습. 근데 이 개박쥐나무의 꽃의 그 특징은 그 암술도 큼직하고 꽃 길이만큼 길쭉하기도 하고요. 옆에 보이는 어떤 수술들이 아름다운 곡선, 갈고리 같은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흰색 투명한 잎이 휘딱휘딱 사투리지만 헷가닥 뒤집혀져 있어가지고
마치 레이스를 달린 드레스를 입은 요정을 보는 듯해서 아주 굉장히 작지만 아름다운 꽃이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꽃 한번 봤나요? 저는 뭐 정말 이렇게 처음 봤고 보면 볼수록 예쁜 꽃이고 또 제 마음을 통해서 나온 꽃인데 잎에도 꽃에서 나오는 보랏빛이 살짝 빛깔이 뚝 떨어져서 잎이 보랏빛도 살짝 머금고 있어가지고 수채화를 그리듯이 한번 그런 느낌을 가져봤어요. 이거는 야생화, 유화에 가까운 유화에 가까운 야생화인데도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내려고 물을 많이 썼고요. 물을 쓸 때 그때 물휴지나 휴지에다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항상 점검해서 항상 연하다고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팁이라면 팁일 것 같아요. 천천히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다 보면 어느새 잡념이 사라졌길 바라면서 꽃은 꽃이라서 어떻게 그려도 아무튼 예쁘니까요. 행여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짜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호작질 하듯이 그리다 보면 어느새 야생화도 좋아지고 마음도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될 거랍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 이 야생화 그림 하나를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또 그려봤다면 못났게 그렸어도 꽃으로 봐주면서 남은 시간 아름답게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박쥐나무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라서 저도 이 꽃을 그리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꽃이고 지나쳐도 관심조차도 없던 그런 꽃이었는데 이 야생화 꽃을 보면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꽃보다는 눈에 띄지 않고 자세히 봐야지 겨우 보일 것 같은 그런 꽃들에게 더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단풍 박쥐나무 꽃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제주의 매력 덩어리라네요. 박쥐나무 꽃 또는 박쥐나물, 개박쥐나물 뭐 이런 표현도 하는 거 보니까 나물도 어릴 때는 먹는 것 같아요. 나뭇잎 모양이 마치 펼쳐진 박쥐 날개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박쥐나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여린잎 5월 단오전에는 어떤 독풀도 새싹을 다 먹을 수 있고 잡초도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단오전에는 어린 것들은 독이 없나 봐요. 오늘 이 개박쥐나무 꽃을 그릴 때 콕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나뭇잎이 아주 특이한 인맥인데요. 나란히 인맥이나 아니면은 지그재그로 나가는 그런 느티나무 잎 같은 그런 잎이 아니라 이거는 그물맥이라고 연꽃 잎이나 또 그 밖에 뭐라고 할까요? 취나물 중에서 둥근 취나물 뭐 이런 나뭇잎처럼 자세히 보면 그 시작점이 점 하나로 시작해서 방사형으로 나와서 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사형으로 인맥을 그리고 또 그 인맥에서 다시 또 지그재그로 인맥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생화 꽃을 그리다 보면은 사물을 볼 때
슬쩍슬쩍 분다든지 대충 분다든지 후루룩 하고 지나쳐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거나 소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콕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꽃의 특징인데요. 이 꽃은 흰색 꽃이 많대요. 그런데 저는 흰 바탕이라 보랏빛을 머금고 있는 그런 색깔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생화를 그리듯 그림을 그릴 때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베껴 그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모습을 변형하지 않는 그런 범주에서 그리는 이의 심상에 푹 젖었다 나오는 것이니까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좀 더 있는 모습보다 예쁘게 또는 가련하게 또는 하늘거리게 또는 더 아름답게 그리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게 작가의 마음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화가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 한 번 콕 짚고 넘어갈 부분이 꽃의 얼굴이에요. 꽃의 얼굴을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는 법을 강조했고요. 옆으로 보이는 모습,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 못다 핀 꽃 모습. 근데 이 개박쥐 나무의 꽃의 그 특징은 그 암술도 큼직하고 꽃 길이만큼 길쭉하기도 하고요. 옆에 보이는 어떤 수술들이 아름다운 곡선, 갈고리 같은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흰색 투명한 잎이 휘딱휘딱, 뭐 사투리지만 헷가닥 뒤집혀져 있어가지고 마치 레이스를 달린 드레스를 입은 요정을 보는 듯해서 아주 굉장히 작지만 아름다운 꽃이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꽃 한번 봤나요? 저는 뭐 정말 이렇게 처음 봤고 보면 볼수록 예쁜 꽃이고 또 제 마음을 통해서 나온 꽃인데 잎에도 꽃에서 나오는 보랏빛이 살짝 빛깔이 뚝 떨어져서 잎이 보랏빛도 살짝 머금고 있어가지고 수채화를 그리듯이 한번 그런 느낌을 가져봤어요. 이거는 야생화, 유화에 가까운 유화에 가까운 야생화인데도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내려고 물을 많이 썼고요. 물을 쓸 때 그때 물휴지나 휴지에다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항상 점검해서 항상 연하다고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팁이라면 팁일 것 같아요. 천천히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다 보면 어느새 잡념이 사라졌길 바라면서 꽃은 꽃이라서 어떻게 그려도 아무튼 예쁘니까요. 행여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짜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호작질 하듯이 그리다 보면 어느새 야생화도 좋아지고 마음도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될 거랍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 이 야생화 그림 하나를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또 그려봤다면 못났게 그렸어도 꽃으로 봐주면서 남은 시간 아름답게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박쥐나무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라서 저도 이 꽃을 그리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꽃이고 지나쳐도 관심조차도 없던 그런 꽃이었는데 이 야생화 꽃을 보면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꽃보다는
눈에 띄지 않고 자세히 봐야지 겨우 보일 것 같은 그런 꽃들에게 더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단풍 박쥐나무 꽃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제주의 매력 덩어리라네요. 박쥐나무 꽃 또는 박쥐나물, 개박쥐나물 뭐 이런 표현도 하는 거 보니까 나물도 어릴 때는 먹는 것 같아요. 나뭇잎 모양이 마치 펼쳐진 박쥐 날개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박쥐나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여린잎 5월 단오전에는 어떤 독풀도 새싹을 다 먹을 수 있고 잡초도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단오전에는 어린 것들은 독이 없나 봐요. 오늘 이 개박쥐나무 꽃을 그릴 때 콕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나뭇잎이 아주 특이한 인맥인데요. 나란히 인맥이나 아니면은 지그재그로 나가는 그런 느티나무 잎 같은 그런 잎이 아니라 이거는 그물맥이라고 연꽃 잎이나 또 그 밖에 뭐라고 할까요? 취나물 중에서 둥근 취나물 뭐 이런 나뭇잎처럼 자세히 보면 그 시작점이 점 하나로 시작해서 방사형으로 나와서 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사형으로 인맥을 그리고 또 그 인맥에서 다시 또 지그재그로 인맥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생화 꽃을 그리다 보면은 사물을 볼 때 슬쩍슬쩍 본다든지 대충 본다든지 후루룩 하고 지나쳐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거나 소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콕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꽃의 특징인데요. 이 꽃은 흰색 꽃이 많대요. 그런데 저는 흰 바탕이라 보랏빛을 머금고 있는 그런 색깔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생화를 그리듯 그림을 그릴 때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베껴 그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모습을 변형하지 않는 그런 범주에서 그리는 이의 심상에 푹 젖었다 나오는 것이니까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좀 더 있는 모습보다 예쁘게 또는 가련하게 또는 하늘거리게 또는 더 아름답게 그리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게 작가의 마음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화가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 한 번 콕 짚고 넘어갈 부분이 꽃의 얼굴이에요. 꽃의 얼굴을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는 법을 강조했고요. 옆으로 보이는 모습,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 못다 핀 꽃 모습. 근데 이 개박쥐나무의 꽃의 그 특징은 그 암술도 큼직하고 꽃 길이만큼 길쭉하기도 하고요. 옆에 보이는 어떤 수술들이 아름다운 곡선, 갈고리 같은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흰색 투명한 잎이 휘딱휘딱 사투리지만 헷가닥 뒤집혀져 있어가지고 마치 레이스를 달린 드레스를 입은 요정을 보는 듯해서 아주 굉장히 작지만 아름다운 꽃이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꽃 한번 봤나요? 저는 정말 이렇게 처음 봤고 보면 볼수록 예쁜 꽃이고 또 제 마음을 통해서 나온 꽃인데 잎에도 꽃에서 나오는 보랏빛이 살짝 빛깔이 뚝 떨어져서
잎이 보랏빛도 살짝 머금고 있어가지고 수채화를 그리듯이 한번 그런 느낌을 가져봤어요. 이거는 야생화, 유화에 가까운 유화에 가까운 야생화인데도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내려고